이 늙은이가 감히 어디라고 짓거려? 서울 강남 고급 빌딩 지하 주차장. 67살 주차관리원 할아버지가 41살 재벌 사위에게 뺨을 맞았습니다. 목격자는 5명이었지만 이틀 후 CCTV는 삭제됐습니다. 관리소장은 직원들을 협박했죠. 입 하나라도 잘못 놀리면 그날로 잘린다. 그 재벌 사위는 다시 찾아와 비웃었습니다. 조용히 안 하면 너희 가족 다 가만 안 둬. 사위는 변호사를 찾았지만 착수금 300만 원 앞에서 좌절했습니다. 통장엔 150만 원 뿐이었으니까요. 돈도 증거도 없이 재벌 사위와 맞서야 하는 67살 주차관리원의 이야기. 과연 이 싸움 이길 수 있을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2호 법정. 오전 10시 30분입니다. 법정안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방청객 10명 남짓이 앉아 있었고 기자석 10석은 모두 차 있었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렸습니다. 피고인석에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윤재혁 41살. 명품 시계를 찬 그의 손목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시선은 바닥을 향한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증인석에는 흰 셔츠를 입은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춘호 67살. 목에는 낡은 명찰이 걸려 있었어요. 프라임스퀘어 타워 주차관리원. 그의 왼쪽 뺨에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법정 전체가 긴장했어요. 피고인 윤재혁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을 가득 채웠습니다. 윤재혁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옆에 선 변호사가 뭔가 속삭였지만 그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방청석 맨 앞줄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도현 38살. 장인어른을 바라보는 그의 손은 주먹을 쥐었다 펴기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옆자리의 아내 서연이 그의 손을 가만히 덮었습니다. 뒷줄에는 작업복 차림의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양복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안도감이 동시에 묻어났어요. 창가 쪽에서는 한 여성이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녀의 가방 안에는 빈 USB 케이스가 들어 있었어요. 건물 주석에는 회색 정장을 입은 여성이 단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한미정 65살. 그녀는 박춘호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시선에는 25년 전의 기억이 겹쳐져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폭행죄 및 협박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윤재혁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명품 정장을 입은 재벌 2세가 바닥에 무릎을 꿇는 순간이었어요. 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는 겨우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박춘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자신의 뺨을 때린 그 손이 이제 바닥에 닿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어요. 도연이 눈을 감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서연이 그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습니다. 법정 뒤쪽에서 한 젊은 여성이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라이브 방송 중이라는 표시가 떠 있었어요. 시청자 300명이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미정이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글썽였어요. 25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박춘호의 뺨으로 줌인했습니다. 붉은 자국이 클로즈업 됐어요. 그것은 모욕의 흔적이자 이제 곧 회복될 존엄의 증표였습니다. 판사가 일어섰습니다. 패정합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연이 재빨리 장인어른에게 다가갔어요. 춘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위와 장인의 눈이 마주쳤어요. 춘호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이 장인어른의 손을 잡았어요. 화면이 서서히 블랙으로 전환됩니다.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6개월 전 프라임스퀘어 타워 지하 2층 주차장,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주차장은 한산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박춘호가 주차 부스에 앉아 김밥을 먹고 있었어요. 보온병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계단에서 박도연이 내려왔습니다. 손에는 흰색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그는 주위를 둘러본 뒤 장인어른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님, 점심 드셨어요? 춘호는 사위를 보자 김밥을 급히 쌌습니다. 도연이 봉투를 건넸어요. 이번 주 용돈이에요. 건강하세요. 괜찮네. 자네 돈 쓰지 말게. 춘호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봉투가 두 사람 사이를 오갔어요. 도연이 장인어른의 손에 봉투를 쥐어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검은색 벤츠 S클래스가 굉음을 내며 들어왔습니다. 타이어가 바닥에 끼익 소리를 냈어요. 차에서 윤재혁이 내렸습니다. 41살, 명품 정장 차림. 그는 비서 한 명과 함께 걸어왔어요. 춘호가 급히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윤재혁은 시선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벤츠 옆에 오토바이 한 대가 비스듬히 서 있었어요. 윤재혁이 멈춰 섰습니다. 오토바이를 노려봤어요. 야, 이게 뭐야?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춘호가 다가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치우겠습니다. 지금 벌써 긁혔잖아. 이 늙은이가. 윤재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춘호가 오토바이를 확인했어요. 벤츠에는 흠집 하나 없었습니다. 차에 상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내가 뭘 안다고 짓거려. 윤재혁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춘호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쳤어요. 소리가 주차장에 울렸습니다. 도연이 얼어붙었어요. 흰 봉투가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굴렀습니다. 춘호는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뺨에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이 건물 절반이 우리 회사 건물인 거 알아? 늙은 경비 주제에 감히 나한테 대들어? 윤재혁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춘호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재혁이 비웃었어요. 다음부터 조심해. 또 이따위로 하면 그냥 안 둬. 윤재혁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급출발했어요. 타이어 자국이 바닥에 검게 남았습니다. 도연이 달려갔습니다. 아버님, 그가 장인어른의 어깨를 잡았어요. 춘호는 사위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괜찮네. 무슨 괜찮으세요? 지금 뺨을 맞으셨잖아요. 일 방해하지 말고 가게. 춘호가 고개를 저으며 다시 붓으로 걸어갔습니다. 도연이 주먹을 쥐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섰습니다. 계단 중간쯤에서 누군가 이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유클라라, 28살. 1층 카페 직원이었어요. 그녀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주차장 구석에서는 택배 상하차 중이던 권팔복이 이를 목격했습니다. 56살의 택배 기사였어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택배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주차타워 입구에서는 보조 직원 장은호가 서 있었습니다. 28살의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었어요. 그는 폭행 장면을 핸드폰으로 조용히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바닥에 떨어진 흰 봉투를 주워들었습니다. 20만 원이 그대로 들어 있었어요. 그의 손이 봉투를 구겼습니다. 용돈도 못 드리고 그는 장인어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춘호는 부스에 앉아 다시 김밥을 꺼냈어요. 하지만 먹지 못하고 그저 손에 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붉은 뺨 자국이 형광등 아래서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주먹으로 눈을 닦았어요. 장은호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너무하잖아. 주차장에는 침묵만 흘렀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어요. 도연은 봉투를 가슴에 꽉 안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장인어른의 존엄이 짓밟히는 순간을 지켜본 사위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같은 날 오후 4시 프라임스퀘어 1층 카페입니다. 유클라라가 에스프레소 머신을 돌리며 동료에게 손짓했습니다. 카페 안 직원 5명이 모여들었어요. 야, 방금 지하에서 진짜 미친 일 봤어. 클라라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뭔데? 동료가 물었어요. 저 건물 입주사 대표 있잖아. 그 사람이 주차 관리하시는 할아버지 뺨을 때렸어. 그냥 손바닥으로 갈겼다고. 직원들이 입을 막았습니다. 헐, 진짜? 내가 직접 봤어. 완전 사이코 같았어. 클라라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빠르게 무언가를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관리사무소에서는 오만철 소장이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58살 관리소장 10년 차였어요. 네, 회장님. 알겠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누군가의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만철의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그가 직원들을 불렀습니다. 다들 모여. 홍미자를 비롯한 직원 5명이 모였습니다. 오늘 지하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알았지? 오만철이 손바닥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직원들이 움찔했어요. 복도에서 걸레질을 하던 정말순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장님, 그런데 이미 소문이. 홍미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입 닥쳐. 회사까지 다 날아간다고. 오만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녁 7시 도연의 집입니다. 작은 투룸 아파트. 서연이 태블릿 PC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 글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강남 재벌의 갑질 현장 목격담. 제목부터 자극적이었습니다. 서연이 글을 읽기 시작했어요. 오늘 프라임스퀘어 지하 주차장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명품 정장 입은 남자가 60 넘어 보이는 주차관리원 할아버지를 폭행했어요. 그냥 뺨을 때리더라고요. 이유도 황당했습니다. 차 옆에 오토바이가 있었다는 이유로.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미음치읒 이게 뭐야? 요즘도 이런 일이? 꼰대 재벌.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여보, 이것 좀 봐. 서연이 태블릿을 넘겼습니다. 도연이 화면을 읽었어요. 그의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거 아버님 얘기잖아.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벌써 온라인에까지 올라왔어. 댓글 봐. 다들 난리야. 서연이 말했습니다. 아버님한테 연락해봐야겠어. 도연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밤 10시 프라임스퀘어 지하 주차장입니다. 춘호가 야간 근무 중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도연이었습니다. 춘호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어요. 3번째 울렸을 때 춘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전화하나? 춘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일 방해하지 말고 끊게. 하지만 끊으라고. 춘호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부스 위에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왼쪽 뺨의 붉은 자국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리사무소입니다. 오만철이 직원 5명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홍미자가 메모를 했어요.
오늘부터 외부인 출입 철저히 통제한다. 언론 나오면 우리 다 죽는 거야. 알았지? 오만철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소장님, 근데 이미 인터넷에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지. 너희들 이만 하라도 잘못 놀리면 그날로 잘린다. 명심해.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순이 손에 든 걸레를 꽉 쥐었어요. 점심시간 1층 카페입니다. 유클라라가 라이브 방송을 켜려다 껐습니다. 동료가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지금은 위험해. 소장님이 난리 났잖아. 아니, 그래도 이건 잘못된 거잖아. 클라라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후 3시 주차장입니다. 권팔복이 택배를 내리다가 춘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춘호는 괜찮다며 손을 저었어요. 권팔복이 자판기 커피를 뽑아 건넸습니다. 춘호가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커피를 마셨어요. 힘내세요. 권팔복이 짧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춘호는 혼자 남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캔이 손을 데웠어요. 온라인에서는 조회수가 5만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었어요. 사건 사흘째, 월요일 오전 9시입니다. 도연이 회사에 조퇴를 냈습니다. 강남역 인근의 한법률사무소 앞에 섰어요. 간판에는 법무법인 한길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젊은 변호사가 맞이했습니다. 최건우 45살. 그의 책상 위에는 판례집이 가득 쌓여 있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건우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폭행을 당하셨습니다. 도연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장은호가 촬영한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건우가 화면을 봤어요. 영상 속에서 윤재혁이 춘호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건우의 표정이 굳었어요. 이건 명백한 폭행입니다. 싸울 수 있을까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대가 누군지 아십니까? 건우가 영상을 멈추고 도연을 바라봤어요. 윤재혁? 다운개발 대표입니다. 건물주 한미정 회장의 사위죠. 그 사람들 상대하려면 각오하셔야 합니다. 돈도 많이 들고요. 건우가 명함을 도로 집어넣으려 했습니다. 도연이 그의 손을 잡았어요. 변호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 장인어른은 평생 성실하게 사신 분이에요. 그런데 저런 모욕을 당하셨어요. 도연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착수금만 300만 원입니다. 건우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도연이 멈칫했습니다. 지갑 속에는 50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가 부족했네요. 도연이 일어섰습니다. 건우는 그의 뒷모습을 묵묵히 바라봤어요. 같은 시각 프라임스퀘어 관리사무소입니다. 오만철이 CCTV 녹화실에 들어갔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지난 토요일 영상이 떠 있었어요.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소장님, 이거. 홍미자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닥쳐. 넌 아무것도 못 봤어. 알았지? 오만철이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영상이 사라졌습니다. 홍미자의 손이 떨렸어요. 소장님, 그래도 이건. 너 잘리고 싶어? 회장님 사위 건드리면 우리 다 죽는 거야. 오만철이 고함을 쳤습니다. 홍미자가 뒤로 물러났어요. 복도에서 정말순이 걸레질을 하다 멈췄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어요. 작은 빨간색 USB였습니다. 내가 봤어. 다 봤다고. 말순이 USB를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오후 2시 도연의 집입니다. 서연이 부엌에서 통장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잔액은 150만 원. 월세 내면 남는 게 없었어요. 여보, 변호사는 만나봤어? 서연이 물었습니다. 응. 착수금이 300만 원이래. 도연이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300? 우리 어떻게 마련해?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저녁 7시 프라임스퀘어 주차장입니다. 춘호가 야간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검은색 벤츠가 들어왔어요. 윤재혁이었습니다. 춘호가 부스에서 나와 인사했습니다. 윤재혁은 차창을 내렸어요. 야, 늙은이. 입 조심해. 인터넷에 쓸데없는 글 올라온 거 봤지? 윤재혁이 비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춘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내 사위가 그랬다며? 조용히 안 하면 너희 가족 다 가만 안 둬. 윤재혁이 창문을 올렸습니다. 차가 지나갔어요. 춘호의 왼쪽 뺨에 붉은 자국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붓으로 돌아가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어요. 춘호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님, 제가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춘호가 문자를 읽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밤 11시, 도연의 집입니다. 도연이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무료 법률 상담 센터가 떠 있었어요. 서연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이겨야지. 장인어른이 얼마나 억울하셨겠어. 도연이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에 결연함이 서려 있었어요. 창밖으로 강남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프라임스퀘어 타워의 불빛이 밤하늘을 비추고 있었어요. 작은 사위와 거대한 건물.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화요일 오전 10시 강남경찰서입니다. 도연이 민원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사 한 명이 조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피해자분은 어디 계십니까? 형사가 물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직접 오시기 힘들어 하셔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본인이 직접 와야 합니다. 그리고 증거가 있습니까? 건물 CCTV에 다 찍혔을 겁니다. 도연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장은호가 찍은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개인이 촬영한 거고요. 공식 CCTV 영상이 필요합니다. 건물관리사무소에 요청해 보세요. 형사가 조서를 덮었습니다. 오후 2시 프라임스퀘어 관리사무소입니다. 도연이 오만철 앞에 섰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경 지하 주차장 CCTV 영상 좀 주실 수 있나요? 무슨 영상? 오만철이 팔짱을 꼈어요. 제 장인어른이 폭행당하신 영상입니다. 그런 거 없는데요? 확인해 봤는데 그날 CCTV 고장이었어요. 오만철이 비웃었습니다. 고장이요? 그럼 이건 뭡니까? 도연이 핸드폰 영상을 보여줬어요. 오만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딴 거 들고 와서 협박하시는 거예요? 당장 나가세요. 오만철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도연이 주먹을 쥐었어요. 복도에서 정말순이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 속 USB를 만지작거렸어요. 저녁 6시 도연의 집입니다. 서연이 저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축 처진 어깨로 들어왔어요. 어떻게 됐어? CCTV 영상이 없대. 고장이었다고. 도연이 식탁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핸드폰 영상만으로는 부족하대. 공식 증거가 필요하다고. 그럼 포기해야 하는 거야? 서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야. 방법이 있을 거야. 도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춘호가 들어왔어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온 길이었습니다. 아버님, 도연이 일어섰습니다. 자네 무슨 짓 하는 건가? 춘호의 목소리가 차갑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억울하시잖아요. 제가 도와드려야죠. 내가 언제 도와달라고 했나? 가만히 있으라고 했잖아. 춘호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서연이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아버님, 자네 때문에 일자리까지 잃을 뻔했어. 오늘 소장한테 불려가서 1시간 동안 혼났다고. 춘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도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앞으로 이런 짓 하지 마. 우리 같은 사람이 재벌한테 어떻게 이겨? 그냥 참고 살아야 해. 춘호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도연과 서연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여보. 서연이 도연의 손을 잡았어요. 아버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돈도 없고 증거도 없고. 그래도 우리 아이 생각해야지. 만약 우리한테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 서연이 배를 감싸쥐었습니다. 임신 석 달째였어요. 도연이 멈칫했습니다. 서연의 배를 바라봤어요. 밤 11시 도연이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장은호가 찍은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찰싹 뺨 맞는 소리가 반복됐습니다.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유클라라였어요. 오빠, 저 카페에서 일하는 클라라예요. 그날 폭행 현장 봤어요. 도와드리고 싶어요. 연락 주세요. 도연이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싸워야 할까? 아니면 포기해야 할까? 그의 손이 노트북 화면 위로 갔습니다. 춘호의 붉은 뺨이 클로즈업 되어 있었어요. 도연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섰어요. 빗소리만 거실에 울렸습니다. 수요일 오전 11시 프라임스퀘어 1층 카페입니다. 도연이 유클라라와 마주 앉았습니다. 클라라는 28살, 긴 생머리에 검은색 에이프런을 입고 있었어요. 연락 주셔서 감사해요.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그날 봤거든요. 너무 화가 나서. 클라라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SNS 계정이 떠 있었습니다. 오빠, 제 팔로워가 5,000명이에요. 제가 이 일을 알리면 사람들이 관심 가질 거예요.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상대가 재벌인데. 도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알려야죠. 아니면 저 사람은 또 똑같은 짓 할 거예요. 클라라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제가 해시태그 캠페인을 시작할게요. 해시태그 프라임 스퀘어의 진실 어때요? 도연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클라라가 그의 손을 덮었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도울게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2시 도연의 집입니다. 서연이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떠 있었어요. 여보, 이거 봐. 벌써 클라라 씨가 올렸어. 도연이 다가왔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해시태그 프라임 스퀘어의 진실.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일. 67살 주차 관리원 할아버지가 재벌 2세에게 뺨을 맞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차 옆에 오토바이가 있었다는 것. CCTV는 삭제됐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글 아래에는 장은호가 찍은 영상 일부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어요. 댓글 좀 봐. 서연이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와, 진짜 미쳤네. CCTV 삭제했다고? 증거인멸 아니야? 강남 재벌 누구야? 알려줘. 이거 확산시켜야 함. 댓글이 실시간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조회수가 벌써 10,000 넘었어.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시작이네.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녁 6시 프라임스퀘어 관리사무소입니다. 오만철이 핸드폰을 보다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뭐야? 홍미자가 달려왔어요. 소장님, 무슨 일이세요? 저 카페 여자애가 SNS에 올렸어. 조회수 10만이야. 오만철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떡하죠? 당장 회장님께 보고해야 해. 오만철이 전화기를 들었어요. 복도에서 정말순이 걸레질을 하며 이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작게 웃었어요. 잘 됐다. 잘 됐어. 밤 9시 도연의 집입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도연이 문을 열자 권팔복이 서 있었어요. 그날 주차장에서 택배 내리던 사람입니다. 아, 예. 들어오세요. 권팔복이 56살,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그는 거실에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사실은 저도 그날 봤어요. 할아버지께서 맞으시는 거 증언해 주실 수 있으세요? 도연의 눈이 빛났습니다. 저도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이라 겁이 났어요. 하지만 SNS 보니까 제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권팔복이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냈어요.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제가 본 거 다 말씀드릴게요. 도연이 메모지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권팔복이 나갔습니다. 도연이 서연을 바라봤어요. 여보, 사람들이 도와주고 있어. 우리가 혼자가 아니네. 서연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밤 11시 프라임스퀘어 주차장입니다. 춘호가 부스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해시태그 프라임스퀘어의 진실이 떠 있었어요. 그는 댓글들을 읽었습니다. 할아버지 힘내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응원합니다. 춘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왼쪽 뺨에 붉은 자국을 손으로 만졌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어요.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아버님, 자네, 뭔 짓을 벌인 건가? 춘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해요.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도와주고 있어요.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전화 너머로 도연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춘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어요. 자네, 조심해야 해. 춘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작은 목소리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싸움의 판도가 바뀌고 있었어요. 목요일 오전 10시 프라임스퀘어 지하 주차장입니다. 권팔복이 택배 상자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춘호가 부스에서 나와 그를 도왔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할게요. 춘호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같이 해요. 권팔복이 웃으며 상자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일했어요. 상자를 다 내리고 나자 권팔복이 자판기 커피 2개를 뽑았습니다. 하나를 춘호에게 건넸어요. 형님, 저 어젯밤에 사위분 만났어요. 그래. 춘호가 커피를 받았습니다. 제가 봤던 거 다 증언하겠다고 했어요. 자네까지 왜? 형님 같은 분이 부당하게 당하시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권팔복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춘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네. 오후 2시 1층 카페입니다. 유클라라가 휴게실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SNS 게시물 조회수가 20만을 넘었어요. 동료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클라라야, 너 진짜 대단하다. 조회수 봤어? 언니, 근데 좀 무서워요.
소장님이 저 찾으실 것 같아서 클라라의 손이 떨렸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 진실을 말한 것뿐이야. 동료가 클라라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할아버지 뵀어? 네. 주차장에서 인사드렸는데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클라라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분 진짜 착하시더라. 저렇게 좋은 분이 왜 저런 일을 당하셔야 하는지. 동료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녁 6시 도연의 집입니다. 서연이 태블릿으로 댓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여보, 이거 봐. 사람들이 성금 모으자는 얘기도 나와. 서연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변호사 비용 300만 원이면 우리가 모을 수 있을까? 도연이 앉으며 물었습니다. 글쎄. 근데 여보, 오늘 아버님한테 전화 왔어. 뭐라고 하셨어? 자기 때문에 우리가 고생한다고. 미안하다고. 서연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아버님이 그런 말씀하시다니.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서연이 배를 쓰다듬으며 물었어요. 응. 아이한테도 떳떳한 아빠가 되고 싶어. 도연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밤 8시 프라임스퀘어 청소실입니다. 정말순이 혼자 걸레를 빨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빨간 USB를 꺼내 손에 쥐었어요. 이걸 언제 내놓아야 할까?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남편을 잃은 뒤 혼자 아이 둘을 키우며 살아왔어요. 일자리를 잃으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춘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매일 아침 인사하던 그 착한 할아버지. 뺨을 맞고도 참았던 그 모습. 조금만 더 기다려봐. 때가 오면 내놓을게. 말순이 USB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밤 9시 프라임스퀘어 주차장입니다. 춘호가 부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에 메시지가 연달아 왔어요. 클라라였습니다. 할아버지, 힘내세요.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계세요. 권팔복이었습니다. 형님,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도연이었습니다. 아버님, 사랑합니다. 제가 꼭 지켜드릴게요. 춘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왼쪽 뺨을 만졌어요. 붉은 자국이 조금씩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춘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들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어요. 같은 시각 다운개발 사무실입니다. 윤재혁이 노트북 화면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프라임스퀘어의 진실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 상위권에 올라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막아? 윤재혁이 책상을 쳤습니다. 쾅!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여론이 안 좋습니다. 대응을 하셔야. 닥쳐. 내가 알아서 한다고. 윤재혁이 소리쳤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들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장모님. 화면이 암전됩니다. 밤 11시 프라임스퀘어 타워 옥상입니다. 한미정이 혼자 서 있었습니다. 65살 회색 코트를 입은 그녀는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지하 주차장 부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춘호가 그곳에 있었어요. 25년 만이네. 한미정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어요. 검은색 USB였습니다. 그녀도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한미정이 USB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옥상을 떠났습니다. 작은 사람들의 용기가 모이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향한 연대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사건 일주일 후 금요일 오후 3시입니다. 강남 한 카페 앞에 취재진이 몰려 있었습니다. 카메라 5대, 기자 10명. 도연이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피해자의 사위분이시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여기자가 마이크를 내밀었습니다. 네, 저는 강남복지재단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박도연입니다. 도연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장인어르신이 폭행을 당하셨다는 게 사실인가요? 네. 지난 토요일 오후 2시 프라임스퀘어 타워 지하 주차장에서 다운개발 윤재혁 대표가 제 장인어른의 뺨을 때렸습니다. 도연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장은호가 찍은 영상이 화면에 떠올랐어요. 이게 증거 영상입니다. 하지만 건물관리사무소는 공식 CCTV를 삭제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증거인멸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사회복지사로서 이런 부당함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약자가 보호받는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기자들이 메모를 적었어요. 저녁 6시 KBS 뉴스입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강남 한복판 폭행 사건이 여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박도연 씨가 직접 나서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화면에 도연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약자가 보호받는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앵커가 계속 말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해시태그 프라임스퀘어의 진실 해시태그가 100만 건을 돌파했고 변호사 비용 모금도 시작됐습니다. 프라임스퀘어 주차장에서 춘호가 부스 안 작은 TV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도연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어요. 저 녀석이 저렇게까지. 춘호의 왼쪽 뺨에 붉은 자국은 많이 옅어져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다운개발 사무실입니다. 윤재혁이 TV를 끄며 리모컨을 집어던졌습니다. 이 새끼들이. 비서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대표님, 온라인 댓글 보셨습니까? 화면에는 악플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윤재혁 아웃. 다운개발 불매. 재벌 갑질 처벌하라. 주가도 3% 떨어졌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모님은 뭐라고 하셔? 침묵하고 계십니다. 윤재혁이 이를 갈았습니다. 밤 8시 도연의 집입니다. 서연이 도연을 안았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멋있었어. 떨려서 죽는 줄 알았어. 도연이 웃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건우 변호사였습니다. 박도연 씨? 저 최건우 변호사입니다. 아, 네. 변호사님, 뉴스 봤습니다. 제가 무료로 맡겠습니다. 도연이 얼어붙었습니다. 네, 진짜요? 변호사로서 양심이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더군요. 내일 오전에 사무실로 오시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도연이 전화를 끊고 서연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보, 변호사님이 무료로 해주신대. 부부가 껴안고 울었습니다. 밤 10시 프라임스퀘어 옥상입니다. 한미정이 홀로 서서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윤재혁이었습니다. 장모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러다 회사 망합니다. 재혁아. 한미정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내가 한 짓을 생각하면 당연한 거 아니냐? 장모님까지 그러시면 넌 누굴 때린 줄 아니? 한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냥 주차관리원 아닙니까? 닥쳐. 한미정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검은 USB를 꺼내 손에 쥐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바람이 불었습니다. 한미정의 회색 코트가 펄럭였어요. 밤 11시 도연의 집입니다. 도연이 노트북 앞에 앉아 댓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응원합니다. 정의는 반드시 이깁니다. 박도연 씨 존경합니다. 모금 참여했어요. 화면 오른쪽 상단에 모금액이 떠 있었습니다.
목표 300만 원, 현재 284만 7천 원. 거의 다 모였습니다. 도연이 미소 지었어요. 서연이 그의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우리가 이기고 있어. 응. 사람들이 도와주고 있어. 창밖으로 강남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프라임스퀘어 타워도 보였어요. 작은 사회복지사의 용기가 세상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론은 이제 그들의 편이었어요. 월요일 오전 10시 법무법인 한길입니다. 건우 변호사의 사무실에 도연과 춘호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고소장 초안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건우가 서류를 넘기며 설명했어요. 폭행죄, 모욕죄, 협박죄로 고소합니다. 증거는 핸드폰 영상, 목격자 진술 3건, 그리고 온라인 여론까지. 춘호가 왼쪽 뺨을 만졌습니다. 붉은 자국이 많이 옅어졌지만 아직 남아 있었어요. 변호사님, 승산이 있을까요? 춘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있습니다. 모금도 완료됐고 여론도 우리 편이에요. 게다가 건우가 노트북 화면을 돌렸어요. 뉴스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윤재혁 다온개발 대표, 건물주 한미정 회장의 사위로 밝혀져. 이게 오늘 아침에 터졌어요. 온라인이 난리 났습니다. 도연이 화면을 확대했어요. 댓글이 실시간으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미쳤네, 건물주 사위였어? 권력으로 덮으려고 한 거잖아. 한미정도 공범 아냐? 프라임스퀘어 불매. 여론이 이 정도면 경찰도 제대로 수사할 겁니다. 건우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기는 건가요? 도연이 물었어요. 네, 이깁니다. 건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춘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도연이 장인어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경찰서입니다. 형사 2명이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고소장과 증거 자료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거 대대적으로 수사해야겠어. 여론이 이 난린데 덮으면 우리가 죽어. 선임 형사가 서류를 두드렸습니다. 윤재혁 소환 일정 잡았습니다. 목요일 오전 10시요. 좋아. 건물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해. CCTV 서버 압수해야 해. 알겠습니다. 후임 형사가 메모했어요. 오후 2시 프라임스퀘어 1층 로비입니다. 기자 15명이 몰려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윤재혁이 선글라스를 끼고 나왔어요. 기자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윤 대표님, 건물주 사위라는 게 사실입니까? CCTV 삭제를 지시하셨나요? 피해자에게 사과할 의향은? 윤재혁이 손을 휘저었습니다. 비켜. 다 거짓말이야. 그가 기자들을 밀치며 나갔어요. 유클라라가 카페 창가에서 이 장면을 핸드폰으로 찍고 있었습니다. 실시간 라이브 방송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보셨죠? 윤재혁 대표가 도망치고 있어요. 사과 한마디 없이요. 시청자가 3,000명을 넘었습니다. 댓글이 폭발적으로 올라왔어요. 크크크 비겁하네. 사과도 못해? 완전 끝났다. 오후 4시 도연의 집입니다. 서연이 태블릿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 도연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저희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연이 미소 지었어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 들어왔어요. 여보, 경찰이 목요일에 윤재혁 소환한대. 진짜? 서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응. 그리고 건물 압수수색도 한대. CCTV 서버 압수한대. 도연이 서연을 안아 올렸어요. 두 사람이 껴안고 웃었습니다. 우리 이기는 거야. 정말로. 서연이 눈물을 닦았어요. 장인어른께도 전화드려야지.
도연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저녁 6시 프라임스퀘어 주차장입니다. 춘호가 부스에 앉아 김밥을 먹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어요. 아버님, 들으셨어요? 경찰이 움직인대요. 그래. 변호사님한테 들었네. 춘호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이제 끝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고맙다, 도연아. 정말 고맙네. 춘호가 눈물을 닦았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드디어 끝나는구나. 그때였습니다. 검은색 벤츠가 주차장으로 들어왔어요. 윤재혁이었습니다. 춘호가 긴장하며 일어섰습니다. 벤츠가 부스 앞에 멈췄어요. 윤재혁이 창문을 내렸습니다. 선글라스를 벗은 그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야, 늙은이. 윤재혁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고소 취하 안 하면 너희 사위 죽는다. 춘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라고요? 박도연이지? 사회복지사? 강남복지재단? 윤재혁이 비웃었습니다. 내가 이사장이랑 친한 거 몰라? 한 통하면 그 새끼 잘려. 춘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내 딸, 서연이 임신했다며? 병원비 감당 못하면 애 낳고도 고생하지. 윤재혁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고소 취하해. 안 그러면 내 가족 다 망해. 춘호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윤재혁이 창문을 올리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생각해봐. 내일까지. 벤츠가 굉음을 내며 떠났습니다. 춘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서 있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왼쪽 뺨에 붉은 자국이 다시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았어요. 밤 9시 도연의 집입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도연이 문을 열자 춘호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도연아. 춘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소 취하하자. 네. 갑자기 왜요? 도연이 당황했어요. 서연도 놀라 거실로 나왔습니다. 자네 회사 잃고 싶지 않아. 아버님, 무슨 소리예요? 우리 이기고 있잖아요. 이기면 뭐해? 자네가 일자리 잃으면. 춘호가 소리쳤습니다. 도연과 서연이 얼어붙었어요. 윤재혁이 날 찾아왔어. 춘호가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자네 복지재단 이사장이랑 친하다고. 한 통하면 자네 잘린대. 그게 협박이잖아요. 도연이 주먹을 쥐었어요. 협박이든 뭐든 나 때문에 자네가 일자리 잃으면 안 돼. 춘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이 임신했는데 병원비는 어떻게 하고 애 낳고 나서는 돈이 얼마나 드는데. 춘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내 뺨 하나 때린 거야 참으면 돼. 자네들이 망하는 것보단 낫잖아. 도연이 장인어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안 돼요. 도연아, 저 때문에 아버님이 다시 당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이 남편의 어깨를 잡았어요. 아버지, 우리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뱃속에 애가 있는데. 춘호가 소리쳤습니다. 거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거렸습니다. 춘호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내일까지 생각해보마. 그때 다시 얘기하자. 춘호가 문을 나갔습니다. 도연과 서연이 멍하니 서 있었어요. 여보.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어떻게?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주먹만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창밖으로 프라임스퀘어 타워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승리의 순간이라고 믿었던 그날. 모든 것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밤 11시 프라임스퀘어 옥상입니다. 한미정이 혼자 서서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검은 USB를 꺼내 손에 쥐었어요. 재혁이가 선을 넘었구나. 그녀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한미정의 회색 코트가 펄럭였습니다. 도연의 집 거실입니다. 도연이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어요. 화면에는 고소 취해서 양식이 떠 있었습니다. 커서가 깜빡거렸습니다. 서연이 옆에 앉아 배를 쓰다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승리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 컸어요. 도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어요. 화요일 오전 9시 강남복지재단입니다. 도연이 이사장실 앞에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문패에는 이사장 정만수라고 적혀 있었어요. 노크했습니다. 똑똑. 들어오세요.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이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70대 초반의 정만수 이사장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색 양복에 금태 안경을 쓴 그는 도연을 보지도 않았어요. 서류만 넘기고 있었습니다. 앉게. 도연이 앉았습니다. 이사장이 서류를 덮으며 입을 열었어요. 박도연 씨 요즘 바쁘신가 봐요? 죄송합니다. 업무에는 지장 없도록. 업무 지장? 지금 언론에 나대고 다니는데? 이사장이 비웃었습니다. 제 개인 시간에. 개인 시간이고 뭐고. 우리 재단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사장이 책상을 쳤어요. 쾅. 다운개발 윤재혁 대표 하나? 그분이 우리 재단 후원자야. 연간 3억씩 내시는 분이라고.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분을 고소해? 미쳤어? 하지만 이사장님, 그분이 제 장인어른을 폭행. 닥쳐. 나한테 대들어? 이사장이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내일까지 고소 취하 안 하면 넌 잘려, 알았어? 도연의 주먹이 떨렸어요. 이건 부당합니다. 부당? 너 여기서 일하기 싫어? 이사장이 도연의 얼굴을 노려봤습니다. 나가. 도연이 일어섰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오후 2시 도연의 집입니다. 서연이 소파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임신 넉 달째, 배가 제법 나왔습니다. 도연이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여보. 서연이 눈물 범벅인 얼굴로 도연을 봤습니다. 병원에서 전화 왔어. 이번 달 진료비 밀렸대. 내가 내일 내줄게. 무슨 돈으로? 통장에 15만 원밖에 없잖아.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회사에서 급여 받으면, 회사에서 잘리면 어떡해? 서연이 배를 감싸쥐었어요. 여보, 나 무서워. 도연이 서연을 안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어. 아니야, 우리가 옳은 일 하는 거잖아. 서연이 눈물을 닦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두 사람이 껴안고 울었습니다. 저녁 6시 프라임스퀘어 주차장입니다. 춘호가 야간 근무를 시작했어요. 부스에 앉아 김밥을 꺼냈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오만철 소장이었습니다. 박춘호 씨. 네, 소장님. 춘호가 일어섰습니다. 요즘 말이 많던데? 오만철이 팔짱을 꼈어요. 죄송합니다. 윤 대표님이 화나셨어. 박춘호 씨 잘라달라고 하시는데? 춘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안 되긴 뭐가 안 돼? 이미 결정났어. 다음 주까지만 나와. 오만철이 비웃으며 돌아섰어요. 춘호가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밤 9시 프라임스퀘어 청소실입니다. 정말순이 걸레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주머니에서 빨간 USB를 꺼냈습니다. 이제 내놓아야 할 때야. 그녀가 결심했습니다. 홍미자가 청소실로 들어왔어요. 말순아, 너 내일부터 다른 층 해. 네.
왜요? 소장님이 그러래. 주차장 청소는 다른 사람 시킨대. 제가 뭘 잘못했나요? 몰라. 그냥 시키는 대로 해. 홍미자가 나갔습니다. 말순이 USB를 꽉 쥐었어요. 날 쫓아내려는구나. 밤 10시 도연의 집입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권팔복이었어요. 형님, 이거 받으세요. 권팔복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열어보니 5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저희 택배 기사들이 모았어요. 형님 힘내시라고.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가 더 고마워요. 형님 덕분에 용기 얻었어요. 권팔복이 고개 숙여 인사하고 갔습니다. 도연이 봉투를 들고 서연에게 갔어요. 여보, 이거. 서연이 봉투를 보고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편이네. 밤 11시 1층 카페입니다. 유클라라가 폐점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너 유클라라지? 입 닥치고 싶으면 조용히 해. 남자 목소리가 협박했습니다. 누구세요? 한 번만 더 SNS에 올리면 너 죽는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클라라의 손이 떨렸어요. 동료가 다가왔습니다. 클라라야, 괜찮아? 언니나 무서워. 클라라가 울먹였습니다. 자정, 프라임스퀘어 청소실입니다. 정말순이 혼자 남아 있었어요. 빨간 USB를 꺼내 봉투에 넣었습니다. 박도연 씨 앞이라고 적었어요. 복도를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앞을 지나갔어요.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오만철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대표님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박춘우는 다음 주에 자르고요. 청소부도 배치 바꿨습니다. 말순이 멈춰섰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증거는 다 없앴으니까요. 오만철이 웃었습니다. 말순이 주먹을 쥐었어요. 봉투를 가슴에 꽉 안았습니다. 새벽 1시 도연의 집입니다. 도연이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노트북 화면에는 고소 취하서가 떠 있었습니다. 서연이 나와 옆에 앉았어요. 여보, 우리 어떡할까? 모르겠어. 아버님은 취하하래. 회사는 날 자르겠대. 사람들은 응원해 주는데. 도연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근데 여보, 우리 아이는? 서연이 배를 쓰다듬었어요. 이 아이한테 떳떳한 아빠가 되고 싶어. 포기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도연이 서연을 봤습니다. 하지만 여보가 힘들잖아. 나도 힘들어. 근데 더 힘든 건 포기하는 거야. 서연이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끝까지 가보자. 두 사람이 마주 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눈빛은 단호했어요. 새벽 2시 프라임스퀘어 옥상입니다. 한미정이 홀로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주머니에서 검은 USB를 꺼냈습니다. 이제 움직여야겠구나. 그녀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건우 변호사님? 새벽 3시 도연이 소파에서 잠들었습니다. 서연이 담요를 덮어줬어요. 그리고 현관문 앞을 봤습니다. 문틈으로 봉투 하나가 들어와 있었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박도연 씨 앞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봉투를 뜯었습니다. 빨간 USB가 나왔습니다. 메모지가 함께 들어 있었어요.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힘내세요. 정말순 올림.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여보, 여보. 도연이 벌떡 일어났어요. 왜? 무슨 일이야? 이거 봐. 서연이 USB를 보여줬습니다. 도연이 노트북에 USB를 꽂았어요. 화면에 폴더가 떴습니다.
프라임스퀘어 주차장 CCTV 10월 23일. 도연이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어요. 찰싹? 윤재혁이 춘호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공식 CCTV 원본이었어요. 여보, 이거야. 도연과 서연이 껴안고 울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수요일 오전 10시 강남경찰서입니다. 도연이 건우 변호사와 함께 형사과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빨간 USB가 놓여 있었습니다. 담당 형사가 USB를 컴퓨터에 꽂았어요.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찰싹? 윤재혁이 춘호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선명했어요. 이거 공식 CCTV 원본 맞습니까? 형사가 물었습니다. 네, 삭제됐다던 그 영상입니다. 건우가 대답했어요. 누가 제공한 겁니까? 익명으로 우편함에 들어 있었습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어요. 좋습니다. 이걸로 윤재혁 구속영장 청구하겠습니다. 도연과 건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서를 나오며 도연이 말했어요. 변호사님, 이제 끝난 건가요? 거의유영장만 나오면. 건우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때 도연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서연이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후 1시 삼성병원 응급실입니다. 도연이 달려왔어요. 서연이 복도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지금 검사 중이야. 갑자기 가슴 통증 호소하시더니 쓰러지셨대. 서연이 눈물을 닦았어요.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 네. 도연이 다가갔습니다. 환자분 심근경색입니다. 즉시 수술해야 합니다. 수술요? 네, 지금 안 하시면 위험합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비용은 얼마나? 응급수술이라 약 2천만 원 정도 듭니다. 선수금 500만 원 먼저 내셔야 해요. 도연이 휘청거렸습니다. 지금 당장 500? 내 수술방 대기 중입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어요. 도연이 주저앉았습니다. 서연이 남편을 붙잡았어요. 여보, 우리 어떡해? 통장에 65만 원밖에.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카드는? 한도 다 찼어. 두 사람이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때 춘호가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간호사가 말렸어요. 환자분, 안 돼요. 내 딸 어디 있어? 사위는? 춘호가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아버님. 도연이 달려갔어요. 도연아, 수술비. 춘호의 목소리가 가늘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구할게요. 어디서 우리한테 돈이 어딨어. 춘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고소 취하해 윤재혁한테 합의금 받자. 아버님. 돈 받아서 내 수술하고 남은 거로 너희 애 낳아. 춘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현실이야. 우리 같은 사람들은 돈 없으면 죽는 거야. 춘호가 소리쳤어요. 가슴을 움켜쥐며 기침했습니다. 환자분. 간호사가 춘호를 침대로 눕혔습니다. 도연이 복도 벽에 기댔어요. 서연이 배를 안고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오후 3시 프라임스퀘어 관리사무소입니다. 엄한철이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네, 대표님 박춘호 심근경색으로 응급실 실려갔답니다. 윤재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잘 됐네. 수술비 못 내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오만철이 비웃었습니다. 대표님 역시 머리 잘 쓰시네요. 박도연 그 새끼 이제 무릎 꿇고 빌 거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복도에서 정말순이 걸레를 쥔 채 얼어붙어 있었어요. 그녀가 듣고 말았습니다. 오후 5시
병원 복도입니다. 도연이 핸드폰으로 지인들에게 전화하고 있었어요. 형, 죄송한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미안, 나도 지금 빠듯해서. 그래, 알았어. 도연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선배님, 저 박도연인데요. 도연아, 무슨 일이야? 제가 급히 돈이 필요해서요. 아, 미안, 나 이번 달에 대출 갚느라. 네, 감사합니다. 10통을 넘게 전화했습니다. 모두 거절당했어요. 도연이 벽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서연이 옆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여보, 내가 친정에 전화해 볼게. 장모님도 형편이 안 좋으신 거 알잖아. 그래도 서연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서연아, 근데 엄마 지금 통화 곤란해. 엄마, 아빠가 쓰러지셨어. 수술비가 필요해. 얼마나? 500만 원만.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엄마도 지금 오빠 사업 자금 대줘서. 엄마, 정말 미안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연이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 화면이 깨졌습니다. 저녁 6시 병원 로비입니다. 건우 변호사가 달려왔어요. 도연 씨, 변호사님. 도연이 일어났습니다. 장인어르신 괜찮으세요? 수술비를 못 내서.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200만 원 가져왔습니다. 일단 이걸로. 건우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도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300만 원이 더 필요합니다. 제가 더 알아볼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건우가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밤 8시입니다. 도연이 윤재혁의 전화번호를 보고 있었어요. 서연이 그를 말렸습니다. 여보, 안 돼. 아버님이 죽을 수도 있어. 하지만 나 전화할게. 도연이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뚜뚜. 여보세요? 윤재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박도연입니다. 오, 박도연? 키읔 무슨 일이야? 윤재혁이 비웃었습니다. 합의하겠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뭐, 내가 잘못 들었나? 다시 말해봐. 합의하고 고소 취하하겠습니다. 키읔 진작 그럴 것이지. 그래, 얼마 필요해? 300만 원만. 300? 쪼다네, 알았어. 내일 오전 10시에 다운개발로 와계약서 쓰고 주지. 감사합니다. 감사는 무슨, 내가 무릎 꿇은 거지. 윤재혁이 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연이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미안해. 서연이 남편을 안았어요. 두 사람이 병원 복도에서 울었습니다. 밤 10시 1층 카페입니다. 아유클라라가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프라임스퀘어 사건 피해자 4위 합의 결정. 클라라의 손이 떨렸습니다. 거짓말이지?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헐, 진짜? 배신이네. 역시 돈이 최고야. 실망이다. 클라라가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미안해. 클라라 씨,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빠, 우리 지금까지 뭐 한 거예요? 정말 미안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클라라가 주저앉아 울었어요. 자정, 프라임스퀘어 주차장입니다. 권팔복이 혼자 서 있었습니다. 핸드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프라임스퀘어 폭행 사건, 합의로 종결 예정. 형님, 권팔복이 중얼거렸습니다. 힘드셨겠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새벽 1시, 병원 복도입니다. 도연과 서연이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춘호가 병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링거를 끌고 비틀거리며 걸었어요. 아버님. 도연이 달려갔습니다. 도연아, 합의했지? 네. 잘했다. 춘호가 도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미안하다 아버지가 무능해서.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은 이길 수 없어. 춘호의 뺨에 붉은 자국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자국이 더 선명해 보였어요. 세 사람이 복도에 앉아 울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싸움은 끝났어요. 돈이 정의를 이긴 순간이었습니다. 목요일 새벽 4시 병원 옥상입니다. 도연이 난간에 기대 서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멀리 보였어요. 핸드폰 화면에는 윤재혁의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잊지 마라. 합의금 300 가져와. 도연이 핸드폰을 쥐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그의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어요. 장인어른 지키려다가 결국 무릎 꿇었네.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권팔복이었어요. 형님, 팔복 씨, 왜 여기? 형님 여기 계실 것 같아서요. 권팔복이 옆에 섰습니다. 둘은 말없이 야경을 바라봤어요. 형님, 저 어릴 때 아버지가 맨날 술 드시고 때리셨어요. 권팔복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16에 집 나왔죠. 택배 시작한 지 20년 됐어요.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죠. 근데 형님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도 누군가를 위해 싸워본 적 있나? 권팔복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형님은 장인어른 위해 싸우잖아요. 돈도 없고 힘도 없는데 그냥 옳은 일이니까. 근데 진 거잖아. 도연이 쓰게 웃었습니다. 졌어도 괜찮아요. 뭐? 형님은 이미 이긴 거예요. 권팔복이 도연을 봤어요. 저 같은 사람한테 용기 줬으니까요. 세상이 다 윤재혁 같은 건 아니라는 거 보여줬잖아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더 고마워요. 권팔복이 어깨를 두드리고 갔어요. 도연이 혼자 남았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봤어요. 화면에는 합의 약속 시간이 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병원 병실입니다. 춘호가 링거를 맞으며 잠들어 있었어요. 서연이 침대 옆 의자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들어왔어요. 조용히 장인어른 옆에 앉았습니다. 춘호가 눈을 떴어요. 도연아, 아버님, 깨우려던 게 아닌데. 괜찮네. 춘호가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네, 후회하지? 뭐려? 이런 장인 만나서. 춘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님, 자네 같은 사위 만나서 나는 행복했어. 저도요. 아버님 같은 분 만나서 행복했어요. 도연이 장인어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도연아, 나 한 가지만 물어볼게. 네. 자네, 정말 합의하고 싶어? 춘호가 도연의 눈을 봤어요. 도연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떨렸어요. 싫으면 하지 마. 하지만 아버님 수술. 난 죽어도 괜찮아. 67까지 살았으면 됐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서연이 깜짝 놀라 깼어요. 자네가 평생 후회하며 사는 게 더 싫어. 춘호가 도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버님, 자네 마음 가는 대로 해. 아버지는 자네 편이야. 춘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연이 장인어른의 손에 이마를 대고 울었어요. 새벽 6시 병원 로비입니다. 도연이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핸드폰을 켰다 껐다를 반복했습니다. 합의할까? 말까? 서연이 옆에 앉았습니다.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 애한테 뭐라고 말해줄 거야? 뭐? 아빠는 돈 때문에 정의를 팔았다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면 아빠는 할아버지를 위해 끝까지 싸웠다고? 도연이 서연을 봤어요. 여보, 나 무서워. 너무 무서워. 서연이 울었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우리 애한테 부끄러운 부모 되는 거야. 도연이 아내를 안았어요. 두 사람이 껴안고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어떻게 하지? 모르겠어. 진짜 모르겠어. 도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때 한 노파가 지나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8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어요. 젊은 사람들, 왜 이렇게 울고 있어? 아, 죄송합니다. 도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할머니가 옆에 앉았어요. 도연이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폭행 사건, 싸움, 그리고 합의까지.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젊은이, 내가 한마디 할게. 네. 나도 60년 전에 그런 일 있었어. 일제시대 때 일본 놈한테 땅 빼앗겼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싸웠어. 광복 후에 소송도 하고. 근데 졌어. 일본 놈들 서류가 더 많더라고. 그래서요? 근데 후회 안 해. 내가 싸웠다는 거 자식들한테 보여줬으니까. 할머니가 도연의 손을 잡았어요.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싸웠냐 안 싸웠냐가 중요한 거지. 할머니가 일어섰습니다. 젊은이, 평생 후회 안 할 선택해. 할머니가 천천히 걸어갔어요. 도연과 서연이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서연이 말했어요. 응? 나 결정했어. 뭘? 합의 안 해. 서연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수술비, 다른 방법 찾아보자. 근데 절대 윤재혁한테는 안 돼. 여보, 우리 애한테 떳떳한 부모 되고 싶어. 서연이 배를 쓰다듬었어요. 도연이 아내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 같이 가자. 끝까지. 두 사람이 손을 꼭 잡았어요. 새벽 7시 병원 옥상입니다. 도연이 혼자 올라왔어요. 핸드폰으로 윤재혁에게 문자를 썼습니다. 오늘 약속 취소합니다. 손가락이 전송 버튼 위에서 멈췄어요. 떨렸습니다. 보낼까?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유클라라였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뉴스 봤어요? 무슨 뉴스? 건물주 한미정 회장이 윤재혁 계약 해지했대요.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요? 네. 그리고 경찰이 윤재혁 구속영장 청구했대요. 뭐? 오빠, 우리 아직 안 졌어요. 클라라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도연이 급히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뉴스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한미정 회장, 사위 윤재혁과 계약 해지. 용서할 수 없는 행동. 경찰, 윤재혁 구속영장 청구. 증거 확보로 입건.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전화를 끊고 병실로 뛰어갔어요. 여보, 아버님.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서연과 춘호가 깜짝 놀랐어요. 뉴스 봐. 도연이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세 사람이 화면을 봤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이제 뭔가 달라질 수 있어. 도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술비는 춘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건우 변호사가 들어왔어요. 도연 씨, 변호사님? 제가 병원이랑 협의했습니다. 수술비 분할 납부 가능하대요. 진짜요? 네. 그리고 온라인 모금도 다시 시작됐어요. 벌써 200만 원 모였대요. 건우가 웃었습니다. 도연이 주저앉아 울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이 남편을 안았습니다. 춘호가 눈물을 닦았어요. 어둠이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이긴 건 아니지만 다시 싸울 수 있게 됐어요. 도연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윤재혁에게 보낼 문자를 지웠어요.
그리고 새로 썼습니다. 합의 안 합니다. 법정에서 봅시다. 전송. 도연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목요일 오전 8시 삼성병원 수술실 앞입니다. 도연과 서연이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술 중이라는 빨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춘호의 심장 수술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도연이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윤재혁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야, 이 새끼야 죽고 싶어? 도연이 문자를 읽고 지웠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서연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응, 이제 괜찮아. 도연이 미소 지었어요. 그때 건우 변호사가 달려왔습니다. 도연 씨, 변호사님, 좋은 소식 있어요. 건우가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경찰이 윤재혁 구속영장 발부받았어요. 진짜요?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구속 집행한대요. 드디어. 도연이 주먹을 쥐었어요. 그리고 재판 날짜도 잡혔습니다. 2주일 후 월요일이에요. 빠르네요. 증거가 명백하니까요. CCTV 원본의 목격자 진술까지. 건우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목격자가 누구예요? 유클라라 씨, 권팔복 씨, 장은호 씨 그리고 건우가 한 장을 더 꺼냈어요. 정말순 씨도 증언하겠다고 하셨어요. 말순 씨가요? 도연이 놀랐습니다. 네, USB 제공한 분이 바로 정말순 씨였어요. 그렇구나.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건우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전 10시 프라임스퀘어 타워입니다. 경찰차 세대가 건물 앞에 섰어요. 경찰 6명이 내렸습니다. 20층 다운개발 사무실로 올라갔어요. 윤재혁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 2명이 옆에 서 있었어요. 윤재혁 씨 폭행죄 및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영장을 내밀었습니다. 뭐, 이게 말이 돼? 윤재혁이 벌떡 일어났어요. 저항하시면 공무집행방해로 추가 입건됩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아, 내가 누군지 알아? 나 건물주 사위야. 윤재혁이 소리쳤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엄정하게 처리하라는 지시 받았어요. 경찰이 차갑게 말했어요. 철컥.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윤재혁이 끌려나갔어요. 직원들이 복도에서 지켜봤습니다. 누군가 박수를 쳤어요. 짝짝짝. 다른 직원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짝짝짝짝. 윤재혁이 고개를 돌렸어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1층 로비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윤 대표님, 할 말씀 있으십니까? 피해자에게 사과하실 건가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윤재혁이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갔어요. 경찰차 문이 닫혔습니다. 사이렌이 울렸어요. 유클라라가 카페 창가에서 이 장면을 라이브로 찍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셨죠? 윤재혁 구속됐어요. 시청자가 5,000명을 넘었어요.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크크크 사이다. 정의 실현. 박도연 씨 응원해요. 클라라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정의가 이긴다는 걸 보여줬어요. 오후 2시 병원입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도연과 서연이 벌떡 일어났어요. 네. 수술 잘 끝났습니다. 곧 깨어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도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회복실로 춘호가 나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도연이 다가갔습니다. 아버님. 춘호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도연아? 네, 아버님. 나 살았나? 내 수술 잘 끝났어요.
도연이 장인어른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재혁은 구속됐어요. 춘호의 눈이 커졌어요. 진짜? 네, 오늘 오전에. 우리가 이긴 거야? 아직 재판 남았어요. 근데 거의 다 왔어요. 도연이 웃었습니다. 춘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아버님이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도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녁 6시 법무법인 한길입니다. 도현, 건우, 유클라라, 권팔복, 장은호, 정말순이 모여 있었어요. 회의실 테이블에는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건우가 화이트보드에 일정을 적었어요. 2주일 후 재판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건. 건우가 하나씩 짚었습니다. 첫째, CCTV 원본 영상. 둘째, 목격자 증언. 셋째, 피해자 진술. 넷째, 의료기록. 다 준비됐나요? 도연이 물었어요. 네, 증거는 완벽합니다. 건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가 증언할 때 주의할 점 있나요? 클라라가 물었습니다. 본 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과장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권팔복이 대답했어요. 정말순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입을 열었어요. 변호사님, 저 일자리 잃을까봐 무서워요. 괜찮습니다. 증인 보호 신청했어요. 건우가 말순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말순 씨 덕분에 진실이 밝혀질 수 있었어요.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말순이 고개를 저었어요. 장은호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형님, 제가 찍은 영상도 있잖아요. 이것도 증거로 쓰이나요? 당연하죠. 아주 중요한 증거예요. 건우가 웃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건우가 손을 내밀었어요. 도연이 손을 얹었습니다. 클라라가 얹었어요. 권팔복, 장은호, 말순이 차례로 손을 얹었습니다. 정의를 위해 모두가 외쳤어요. 밤 9시 도연의 집입니다. 도연과 서연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여보, 우리 이길 수 있을까? 서연이 물었습니다. 응, 이길 거야. 도연이 확신에 차서 대답했어요. 근데 나 무섭긴 해. 나도 무서워. 근데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 도연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변호사님도 있고, 클라라 씨, 팔복 씨, 은호 씨, 말순 씨. 다들 우리 편이야. 맞아. 서연이 배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애한테도 자랑스러운 이야기 해줄 수 있겠다. 응. 아빠 엄마가 정의를 위해 싸웠다고. 도연이 아내의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가야.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멋있는 모습 보여줄게. 둘이 껴안고 웃었어요. 자정, 프라임스퀘어 타워 옥상입니다. 한미정이 혼자 서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검은 USB를 꺼냈어요. 이제 때가 왔구나. 그녀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문자를 보냈어요. 수신자는 건우 변호사였습니다. 재판 전날 밤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한미정. 문자를 보내고 USB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25년 기다렸어. 한미정이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그녀의 회색 코트가 펄럭였습니다.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모이고 있었어요. 마지막 싸움을 위한 준비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재판 전날 밤 10시 법무법인 한길입니다. 건우 변호사가 혼자 남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한미정이 들어왔어요. 회색 코트를 입은 그녀는 침착해 보였습니다. 건물주 한미정 회장님? 건우가 놀라 일어섰어요. 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한미정이 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검은 USB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어요. 이게 뭡니까? CCTV 원본입니다. 건우의 눈이 커졌어요. 이미 정말순 씨가 제공한 게 있는데요. 그건 지하 주차장 영상이죠. 이건 전층 영상입니다. 한미정이 말했습니다. 전층이요? 윤재혁이 박춘호 씨를 괴롱인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엘리베이터, 복도, 로비.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왜 이제야 주시는 겁니까? 건우가 물었어요. 때를 기다렸습니다. 한미정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제가 내일 증인으로 나가겠습니다. 회장님이 직접요? 네. 박춘호 씨를 위해서요. 한미정이 일어섰습니다. 내일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그녀가 나갔어요. 건우가 USB를 손에 쥐었습니다. 재판 당일 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2호 법정. 방청석이 가득 찼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윤재혁이 앉아 있었어요. 수갑을 찬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원고석에는 박춘호와 박도연이 앉아 있었어요. 춘호의 왼쪽 뺨에는 아직도 희미한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망치가 내려쳤어요. 톡! 먼저 검사 측 증거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CCTV 영상을 제출합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어요. 찰싹! 윤재혁이 춘호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성이 새어나왔어요. 피고인은 23일 오후 2시 피해자를 폭행했습니다. 검사가 설명했습니다. 윤재혁의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이에 있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차를 긁었습니다. 차에 흠집이 없었습니다. 검사가 반박했어요. 증인 신청합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인 유클라라, 입정하십시오. 클라라가 증인석에 섰어요. 증인은 무엇을 목격했습니까? 윤재혁 대표가 박춘호 할아버지의 뺨을 때리는 걸 봤어요. 이유 없이요. 클라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방적 폭행이었나요? 네. 할아버지는 사과만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클라라가 내려갔어요. 다음 증인 권팔복. 팔복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도 목격했습니까? 네. 저는 택배 상하차 중이었는데 똑똑히 봤습니다. 피해자가 잘못한 게 있었나요? 전혀요. 오히려 윤재혁 대표가 트집 잡은 거였어요. 팔복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다음 증인 장은호. 은호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은 영상을 촬영했죠? 네. 핸드폰으로 찍었습니다. 왜 촬영했습니까? 너무 부당해서요. 증거를 남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은호가 대답했습니다. 다음 증인 정말순. 말순이 떨리는 걸음으로 증인석에 섰어요. 증인은 USB를 제공했죠? 네. CCTV가 삭제되는 걸 봤거든요. 누가 삭제했습니까? 관리소장 오만철이요.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미리 복사해 두셨군요? 네. 진실이 사라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말순이 고개를 들었어요.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짝짝짝. 판사가 망치를 쳤어요. 다음 증인 한미정.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한미정이 증인석에 섰어요. 증인은 이 건물의 소유주이시죠? 네. 그리고 피고인 윤재혁의 장모이시고요. 네. 하지만 오늘은 그 신분으로 온 게 아닙니다. 한미정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증인으로 왔습니다. 박춘호 씨를 위해서요. 한미정이 춘호를 바라봤어요. 춘호가 놀라 한미정을 봤습니다.
25년 전 강남의 한 식당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한미정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식당 주방에 갇혀 있었어요. 연기로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죠.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한 소방관이 저를 구해줬어요. 철골이 무너지는데도 저를 먼저 밖으로 밀어냈죠. 한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분이 박춘호 씨였습니다. 춘호의 눈이 커졌어요. 그분은 다리를 다치셨어요. 저를 구하시느라요. 한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5년 동안 찾고 있었어요. 은인을 만나면 꼭 감사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왜 이제야 밝히시는 겁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제가 건물주라는 걸 알면 사양하실 것 같아서요. 그분은 그런 분이거든요. 한미정이 춘호를 봤습니다. 그리고 제 사위가 은인을 때렸다는 걸 알았을 때 너무 충격이었어요. 한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모든 CCTV를 따로 보관했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날을 위해서요. 그녀가 USB를 들어 보였어요. 여기 윤재혁이 박춘호 씨를 괴롭힌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23일만이 아니에요. 한 달 내내 괴롭혔어요.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윤재혁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윤재혁이 일어섰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합니까? 제가 못됐습니다. 윤재혁의 목소리가 겨우 들렸어요.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시겠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윤재혁이 춘호를 향해 걸어갔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윤재혁이 바닥에 이마를 댔어요. 춘호는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오랫동안 말이 없었어요. 이제 그만 일어나시오. 춘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법이 판단했으니까요. 도연이 장인어른의 어깨를 잡았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들었습니다. 피고인 윤재혁, 폭행죄, 협박죄, 증거인멸 교사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망치가 내려쳤어요. 쾅!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짝짝짝짝짝. 클라라가 라이브 방송을 켰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겼어요. 시청자가 10,000명을 넘었습니다. 도연이 장인어른을 안았어요. 고맙다, 도연아. 아버님, 이제 끝났어요. 두 사람이 껴안고 울었습니다. 한미정이 조용히 법정을 나가려 했어요. 회장님, 한미정이 멈춰 섰어요. 감사합니다. 춘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감사해야죠. 한미정이 미소 지었어요. 25년 전 은혜를 갚았어야 하는데, 이제야요. 충분합니다. 춘호가 손을 내밀었어요. 한미정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오랫동안 악수했어요. 정의가 승리한 날이었습니다. 재판 석 달 후, 화창한 토요일 오전 10시입니다. 도연의 새 아파트, 35평 거실에 햇살이 가득 들어왔어요. 소파에는 아기 침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생후 한 달 된 딸 지우가 잠들어 있었어요. 주방에서 서연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회복된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여보, 아버님 곧 오신대. 알았어. 도연이 식탁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도연이 문을 열었어요. 춘호가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아버님, 어서 오세요. 응, 왔네. 춘호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어요. 아버님, 이건 뭐예요? 지우 보러 왔는데 빈손으로 오나? 춘호가 웃었습니다. 서연이 나와서 인사했어요. 아버지, 오셨어요? 그래,
우리 며느리 많이 좋아 보이네. 덕분이에요. 서연이 밝게 웃었어요. 춘호가 아기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지우를 내려다봤어요. 우리 손녀 정말 예쁘다. 춘호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도연이 옆에 섰습니다. 아버님, 요즘 일은 어떠세요? 좋지 뭐. 관리이사 일이 주차관리원보다 훨씬 편하네. 춘호가 웃었어요. 한미정 회장님께서 정말 잘해주시죠? 응. 과분한 대우야. 춘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분하긴요. 아버님 실력이세요. 도연이 어깨를 두드렸어요.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김치. 자, 다들 앉으세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 식탁을 비췄어요. 도연이 춘호의 얼굴을 봤습니다. 왼쪽 뺨에 붉은 자국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아버님, 응? 뺨 자국 다 없어졌네요. 도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춘호가 자신의 뺨을 만졌어요. 그러게, 언제 사라진 줄도 몰랐네. 다행이에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뺨은 나았는데, 여기는 안 나아. 춘호가 가슴을 가리켰어요. 아버님? 농담이네. 여기도 다 나았어. 춘호가 웃었습니다. 자네들 덕분이야. 저희가 뭘 했다고요? 도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자네가 포기하지 않았잖아. 끝까지 싸웠잖아. 춘호가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 같은 노인네 위해서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그게 쉬운 게 아니야. 춘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고맙다, 도연아. 저도 감사해요, 아버님. 도연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서연이 두 사람을 봤어요. 그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 밥 먹어요. 식기 전에 서연이 밝게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밥을 먹었어요.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풍경이 보였어요. 프라임스퀘어 타워도 멀리 보였습니다. 식사 후 도연이 발코니로 나갔어요. 춘호가 따라 나왔습니다. 도연아? 네, 아버님. 자네 복직했다며?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사장님이 사과하셨어. 그랬어요? 응. 자기가 잘못했다고. 복직시켜달라고 회장님께 요청했대. 춘호가 말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세상이 조금씩 변하고 있어. 춘호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도 존중받을 수 있는 세상. 맞아요. 아버님 덕분이에요. 도연이 장인어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니야. 자네들 덕분이지. 두 사람이 함께 웃었어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지우가 깼어요. 으앙. 아기가 울었습니다. 춘호가 지우를 안아 올렸어요. 우리 손녀 깼구나. 아기가 할아버지를 보고 웃었어요. 지우야. 할아버지란다. 춘호가 아기를 흔들었어요. 도연과 서연이 지켜봤습니다. 햇살이 춘호의 얼굴을 비쳤어요. 붉은 자국이 사라진 그 뺨에 온화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지우야, 할아버지가 이야기 하나 해줄까? 춘호가 말했어요. 옛날에 한 노인이 있었단다. 그 노인은 힘든 일을 겪었지. 나쁜 사람한테 맞기도 했어. 춘호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 착한 사람들이 도와줬거든. 특히 할아버지의 사위. 내 아빠가 끝까지 싸워줬지. 춘호가 도연을 봤어요. 도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노인은 이겼단다. 정의가 이겼어. 지우야, 세상은 때로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어. 춘호가 아기 이마에 입 맞췄어요. 너도 자라서 그런 사람이 되렴. 옳은 일을 위해 싸우는 사람.
지우가 방긋 웃었습니다. 도연과 서연이 춘호 옆에 섰어요. 네 사람이 햇살 속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하늘이 파랗게 펼쳐져 있었어요. 새들이 날아갔습니다. 도연의 내레이션이 흘렀어요. 그날의 붉은 자국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운 것은 남았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 포기하지 않으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 화면이 천천히 밝아집니다. 가족의 웃음소리가 들려요. 햇살이 더욱 따뜻하게 비춥니다. 춘호의 얼굴이 클로즈업 됩니다. 붉은 자국이 완전히 사라진 그 뺨에 행복한 미소가 가득합니다. 화면이 화이트 아웃됩니다. 자막이 떠올라요. 돈의 시대에도 남은 마지막 법. 사람의 얼굴. 오늘의 이야기는 마음에 어떻게 남으셨나요? 춘호 씨에게 전하고 싶은 따뜻한 말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모여 더 큰 감동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햇살 같은 인생 사연이었습니다.